자, 최대최소 72쪽부터 할 차례죠. 71쪽. 맞아? 네. 얘는 71쪽까지 다 풀었어요? 아, 내가 너무 진도만 나가면 이건 큰일 났지. 몰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최대 최소라는 걸 물어보게 되면 저번 시간에 다 했어요. 대답 못하면 저번 시간에 온라인 수업 잘 안 들은 거야. 한번 해봅시다. 최대 최소 물어보면 너희들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해야 돼? 순간순간 감정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라고 했었어.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이면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치환이라는 걸 하자. 근데 치환도 안 돼. 세 번째 뭘 이용하자?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경우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 치환하는데 치환할 때는 무엇을 치환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치환음의 범위를 반드시 구하자. 해가지고 지수함수 그래프를 다시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았죠. 자, 그럼 오늘 할 이야기는 몇 쪽이냐면 72쪽에 필수의 11번인데 필수의 11번을 보시면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1-x제곱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봐라.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첫 번째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살펴보면 너네들 이런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죽었다 깨도 없어. 왜? 봐봐. 얘는 2의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x제곱 분의 1 이런 얘기인 거잖아. 너희들은 이런 걸 가지고 미체 종류가 달라졌을 때 그래프 그린 거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치환을 할 것인가? 근데 치환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의 거듭 제곱되는 거는 얘네들 자체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요. 양수겠지? 네. 양수니까 항상 0보다 큰 양수야.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리고 최소값을 물어봤어. 근데 그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현재? 뒤집힌 관계를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러면 양수면서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역수 관계네? 뭘 이용하자? 산술기하 이용하자. 같거나 커요. 2 루트 2개 곱하시면 없어지면서 2만 남죠? 동의합니까? 네. 따라서 최소값은요 바로 2 루트 2입니다 라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상술기하가 뭔지 알지? A 더하기 B는 같거나 커요 2 루트 A, B야. 얘들아 상술기하에서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돼.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나타날 텐데 등호는 우리가 그 산술기하 쓴 놈들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필수의 12번을 볼 건데 필수의 12번에 왕별표 쳐놓고요. 핵 중요합니다. 핵. 너무 중요해요. 자, 봅시다. 지워집니까? 지울게요. 여기 칠판 나오지? 선생님 영상이. 여기 쓰는 거 네. 나오지? 필수의 12번에 보면 주어진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야. 마스크 써서 뺄까 너무 더운데? 히터 뜯을까? 아니 마스크 벗으시면 안 돼. 유튜브 올릴 거잖아. 그래서 항상 마스크 쓰잖아. 언제나. 비공개로 하면요? 와인을. 그럼 화질이 떨어져. 선생님 언제나 마스크 쓰고 있잖아. 그렇긴 하죠. 자, 잠깐 히터를 끄자 우리. 네. 많이 좀. 이빨 깨지는 거 아니야? 진짜? 핸들리가 진짜. 고마워. 근데 이거 KF가 숨 막히지 않아? 나 아침에 저거 먹다가 나 진짜 숨 막혀 죽을 뻔했어. 아니 적어도 숨쉬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 자, 봐봐. 편집인가요? 아니 편집 안할 거 귀찮아. 자, 라이브니까. 자, 그 얘를 이제 우리가 얘를 봤을 때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소값은 과연 뭘까라는 걸 보면 너희들은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면 첫 번째 뭐부터 그리자? 뭐부터 그리자? 그래프부터 그리자. 근데 너희들이 딱 봤을 때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두 번째 뭐를 하자? 치환. 치환하자. 얘가 굉장히 유명한 치환하는 방법이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치환이라는 걸 할 건데 선생님은 요걸 치환할 거야.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모양을 조금 이쁘게 써주면 사실 이런 모양이잖아.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분의 1 이런 형태인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를 하기 전에 니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걸 좀 알아야 되지. a 더하기 a분의 1을 t로 치환을 하면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은 어떻게 치환이 됩니까? t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사실 요거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좀 간단하게. 자, 세 번째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은요 t 세제곱 마이너스 3t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보면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뭔가 두 개가 역수관계야. 네. 이 역수관계를 t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을 제곱한 거는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 각각을 세제곱한 거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라고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야. 그 내가 봐봐 이 두 개 관계가 무슨 관계야? 역수관. 역수관계지.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역수관계라면 이런 이야기네. 얘를 제곱하면 2의 2x제곱이잖아.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라는 거는 각각을 제곱한 거지. 그 얘네들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근데 내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렇게 치환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된다.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 범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 범위는 2보다 같거나 크대요 라는 게 얘의 범위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왜 얘가 범위일까? 이 x제곱 양수지. 양수 더하기 양수분의 1이지. 역수관계지. 산술계였으면 같거나 크다 뭐야? 2루트 곱하면 1이잖아. 맞니? 그래서 최소값이 2가 되는 거야. 요거는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중요해. 그럼 when? 언제 최소값을 갖냐? 산술기가 쓴 게 같을 때, 즉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을 때. 이런 봐봐. 밑이 같아. 그럼 지수도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지수는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요. 즉 x가 0일 때 최소값 2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조금 더 심화시켜 줄게요. 실제로 팁이야.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거는 너네들은 그래프를 못 그리지. 그 내가 어떤 짓을 했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봤어.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어떤 양상을 띠냐면 요런 양상을 띈대요. 부드럽게 이어져요. 부드럽게 요런 양상. 포물선처럼.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0,2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2다 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해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잘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치환시킬게요 이제. 자, 치환을 시킬 거야. y는
자, 얘를 t로 치환한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럼 여기는 t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t 이렇게 된 거지. 단 t는 뭐보다 작거나 크다? 2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얘를 정리하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불러. 아래로 볼록. 가운데 t가 뭐일 때? 1일 때 맞아요? 근데 봐봐.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대부분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는 일단 얘를 t로 바꾼 거는 다 할 줄 알아 사실은. 그래서 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다음에 얘네들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도 사실 다 알아. 그래서 얘들은 딱 치환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치환 잘했어. 그리고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구나. 1을 갖다 발라놓아가지고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찾는다고. 다 틀린 거지. 다시 전화. 뭘 생각 안 했어 지금? 다시 바꾸는 거? t로 치환하면 걔는 뭐보다 같거나 크다고? 2보다 더. 2보다 같거나 큰 상황에서만 결정된다고. t는 1부터 들어가면 돼? 안 돼? 무조건 어디부터 잘려야 돼? 2부터 잘려야 된다고. 2부터.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부터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t가 뭐일 때 최소를 갖는 거야? 2일 때 최소를 갖는 여기만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1일 때가 아니라 t가 2일 때 최소값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4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언제 최소를 갖냐? t가 2가 된다는 얘기야. t가 2가 된다는 얘기는 x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 x가 0일 때 t의 최소는 2고요.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예요 라고 답을 뽑으셔야 된다는 거지. 여기 이해됐어? 네. 이 문제 엄청 중요해. 이래 지금 쌤 같은 거 문제 풀면 이 문제 엄청 많이 나와. 이게 지금 최대 최소도 나오지만 뒤에 방부등식 넘어가서 또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 됐어요? 자, 그 다음 74쪽으로 넘어갑니다. 74쪽. 아, 니네 수원 숙제 밀리면 다 잘하고 있는데 숙제가 밀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원 밀려. 수원 숙제 하려고 보니까 내일 확통 수업이네. 그래서 확통을 또 해. 확통 끝나고 또 수원 들어가려고 했는데 깜빡해서 또 수원 숙제 하는 거를 확통하냐고. 그럼 또 수원을 또 못해. 수원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확통을 까먹었어. 또 확통을 또 못해. 이게 계속적으로 딜레마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수원도 안 되고 확통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 이제 시험 한 2주 남겨놓고 선생님 어떡하지? 뭘 선택해야 돼? 나도 선택권을 준단 말이야 나한테. 그래서 나는 네 하고 싶은 거 해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그때 밀리지 않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제 개념 원리도 밀리지 말고 되게 다 똑같아. 근데 개념 원리 보고 밀린 친구 분명 있을 거야. 자, 지금 할 거는요 지수 방정식이라는 걸 할 거야. 지수 방정식.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까지 지수 방정식이라고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지금부터 해보는 거야. 자, 지수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뭔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형태에 대해서 저 등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잘 들어. 내가 일단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의 형태는 이거야. a의 b제곱이랑 a의 c제곱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수를 직접적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밑이 같은 상황이라면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돼? 지수끼리도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야. 밑이 같으면 같아지려면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아야 되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수가 달라도 돼.
항상 같을 필요는 없어. 왜? 네. 만약에 밑이 뭐라면 1이라면 1이라면 1의 어떤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그들은 다 뭐야? 1이지. 그러니까 굳이 지수가 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 요거까지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수 방정식에서. 무슨 말 됐음? 자, 하나 더. 지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 두 번째는 A의 B제곱에 C의 B제곱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같아지려면 당연히 지수끼리 같으니까 밑도 뭐 해야 돼? 같다라는 거 우리 다 알겠지? 근데 밑이 달라도 돼. 왜? 지수가 뭐가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어. 지수가 뭐가 되면 밑이 달라도 될까? 0. 그렇지. 얘가 0이 되면 밑이 뭐든 간에 어떤 거에 0제곱 무조건 1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요거까지 너희들이 꼭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의 풀이가 치환이라는 풀이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치환은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럼 또 뭔가 치환하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근데 잘 들어. 치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범위. 범위라고. 얘도 마찬가지야. 치환의 가장 중요한 건 범위야. 단원을 막론하고 치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싶으면 그들의 범위가 존재하나 안 하나를 꼭 따져줘야 돼. 그래서 얘가 만약에 X값의 범위가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는 상태야. 그냥 모든 실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잘 봐. 이 범위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를 이렇게 T로 치환해서 표현을 하잖아? 그럼 뭔가 T에 관한 방정식의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이 말은 뭘로 바뀐 거냐면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왜? T는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 시작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가 라는 걸 보게 되는데 실제로 얘를 치환했을 때 나온 계산 결과는 양의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지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게 바뀌었으니까 T라는 성질로 바뀌었으니까 이 범위도 같이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정리하는 건 뒤에 문제 풀면서 한번 해줄게. 아마 부등식에 나올 예정이니까 뭐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게 지금 74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필수 예제 13번부터 갈게요. 나 여기만 이렇게 땀이 차고 있는 느낌이야. 코만 던져요 그러면. 응? 이런 시국에 너희들을 위해 빠뜨릴 수 없었어. 네? 너희들 말을 했는데 코는 선생님이 피해 보시는 건데 어쩔 수 없죠. 아니야, 너네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니까. 그럼 지원이한테만 이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에 올라가요 이 영상. 유튜브로 올리지 말고요. 지원이 영상 못 보내줘. 왜요? 용량이 너무 커서. 이메일? 안돼, 안 가, 불가능해. 너무 커서 용량이. 너네들도 다 봐. 한 번씩 복습하면서 다시 보면 돼요.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하니까. 자, 봅시다. 자, 이 지수 방정식을 풀려면 기본적인 형태가 다 이거야. 이 두 가지 간단한 형태. 최종 답은 전부 다 이렇게 구할 거야. 그럼 얘를 보면 지금 밑이 똑같다 볼 수 있겠지. 왜? 4x제곱 2에 뭐야? 제곱. 그치? 제곱의 x제곱 2x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밑이 같으니까 지수도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1, 3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2번도 너희들이 해보시고요. 3번도 너희들이 해보시면 돼요. 얘가 됐어? 요거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니까 필수 14번으로 갈게요. 자, 4 곱하기 2의 2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2 이퀄 0의 방정식을 풀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최대 최소라는 걸 조금 연습을 잘 하고 넘어왔다면, 숙제를 잘 하고 넘어왔다면 이제 이 정도의 치환은 조금 익숙해지는 형태인 거라고. 그렇지? 여기를 딱 보니까 2에 뭔가 거듭 제곱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의 아이디어는 2의 x제곱이라는 걸 어떻게 바꾸자? t라는 걸로 치환을 해버리자 이런 생각인 거지. 그럼 단 t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다라는 걸 무조건 여기다 표현을 해주셔야 돼. x값에 특별한 범위가 없다면. 그렇잖아, 그쵸? 자, 그럼 이제 바꿔볼게. 자, 얘는요 뭘로 바뀌냐면 4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지. 자, 얘는요 마이너스 9 곱하기 4 곱하기 t니까 36t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얘는요 더하기 32가 되고요. 4로를 약분시킬까? t 제곱 마이너스 4, 9, 36 더하기 4, 8에 30 1, 8,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t는요 1이고요 또는 t는요 8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뭔가 치환을 해가지고 너의 답을 구했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 1 또는 8 이렇게 나온다면 네.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답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안 된다라는 거야. 이유가 뭐야? t는 뭐보다 크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답에서 꼭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범위를 쓰라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구하는 건 다 이 방법 구한다고. 다 이 방법으로. 무슨 소리냐? t라는 건 2x제곱이니까 2x제곱이 1이니까 x값은 뭐다라는 거야? 0이에요. 2의 0승 1이죠. 그 다음에 2x제곱이 8이에요. 그 x는 뭐예요? 3이에요. 딱 답을 두 개를 추론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되나? 인지돼요? 자, 요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필수 예제 15번을 볼 거야.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숙제 밀리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수 로그도 끝나버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왜 야 지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생각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꼭 숙제를 밀리시면 안 돼요. 필수 예제 15번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퀄 0에 두 분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분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자, 역시나 뭔가의 거듭 제곱이 반복되는 형태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3의 x제곱이라는 거를 t로 바꿔버리겠다. 그치만 그 t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다. 이런 말이 붙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자, 치환을 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치환을 잘 해놓고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건 인수분해하는 얘기가 아니. 니네 봐봐.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나오면 니네 앞에 잘 생각해봐. 2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다라는 언급이 있으면 첫 번째 뭐부터 보여?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풀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겠지. 근데 여기서 단순히 두 분의 합과 곱을 알파 더하기 베타고 알파 베타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왜? 얘네들은 지금 무슨 값이냐면 x 값이야. 얘들은 뭐에 관한 식이야? t에 관한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근의 형태가 두 개가 t1과 t2가 나올 거야. 뭔가 두 개의 근이 나오겠지. t에 관한 값이. 근데 하나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3의 알파 제곱의 형태가 되고 그 근의 형태가 3의 베타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거지. x값이 알파고 x값이 베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t값이 하나는 3의 알파 제곱이고 하나는 3의 베타 제곱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인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니네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봐.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알파 베타는 뭔가 지수 자리에 있는 형태인 거잖아. 그럼 너희들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걸 뽑아내려면 두 개를 뭐 해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겠어? 그렇지. T1하고 T2를 곱해야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니까 3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형태가 딱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엔 두 근의 곱이니 1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입니다? 0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합을 물어봤다고 해서 이 치환한 식의 합을 구해라. 절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두 분이 알파 베타다라고 했으면 치환했을 때 나온 근의 형태는 3의 알파, 3의 베타가 근의 형태일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나?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필수 예제 16번은 그냥 쑥 보고 넘어갈게. 이거 잘 봐.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지수가 어때? 같아요. 똑같지? 그 모두 같아야 돼. 밑도. 밑도 같아. x 더하기 2랑 3이랑 같아. 근데 꼭 지수가 같다고 해서 밑이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없지. 밑이 달라도 지수가 뭐가 되면 돼? 0이면 0이면 되는 거야. 어떤 거 0은 무조건 1이잖아. 이 두 가지가 나온다. 애들이 다 이걸 빼먹는다. 그지?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2번도 마찬가지야. x 빼기 3에 x 플러스 2제곱이랑 x 빼기 3에 x제곱 마이너스 4를 비교하래요. 잘 봐. 이번엔 뭐가 똑같아? 밑이 똑같지. 그럼 일반적으로 지수가 같으면 되겠네요. 이 말을 하는 거지. 그치만 굳이 지수가 같을 필요는 없다고. 밑이 뭐가 되면 돼? 3은 뭐가 되면 돼? 4면 밑이 뭐가 되면 돼? 같으면 밑이 1이면 1이면 돼. 네. 그치? 네. 밑이 1이 되면 지수가 뭐가 되든 간에 1의 몇 제곱은 무조건 1이니까 그치? 네. 그래서 x는 뭐가 돼도 상관없는 거야? 4면 4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x값 2개, 여기 x값 하나, 총 3개가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뭘 안 쓴다고? 이거를 놓친다고. 아, 놓치지 말라고. 알겠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틀릴 일은 없습니다. 자, 정리가 다 된 친구는 필수 예제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 17번에 열림이 나오는데 왜? 네? 아니 필수 예제 18번이요. 되게 풀기 쉽게 생겼지? 근데 네. 그런 문제가 너네 수능에 나와요. 아, 지금 푸는 거는 잘 안 나와요. 내시면 되지 뭐. 자, 봐봐. 2x제곱 더하기 3에 y 플러스 1은 13이고요. 세 번째,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3의 y제곱은요 5래요. 연립을 하라는데 연립은 그냥 하면 돼요. 선생님은 약간 얘를 보기 힘들면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지금 보면 2의 x제곱 있고 3의 y제곱 있잖아. 나는 심심하니까 2의 x제곱이라는 걸 a라고 보고요. 3의 y제곱은 p로 바꿔봐. 니들이 안에 연립으로 바뀌어. 그럼 위에 걸 바꾸시면요 얘는 a로 바뀌었고요. 자, 여기는 몇 b로 바뀌는 거야? 몇 b로 바뀌는 거야? 아 잠깐만요. 너네 이거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선생님 유튜브 올리면. 현진아 몇 b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죠. 3b로 바뀌게 되겠죠. 괜찮아? 3 곱하기 3의 y제곱이니까. 자, 다시 얘는 몇 a로 바뀌는 거라는 걸 보면 2a로 바뀌겠죠. 여기는요 마이너스 b, 얘가 5입니다. 이런 얘기겠지? 아싸 신난다. 두 개를 적절히 니들이 연립하셔서 x, y 값을 뽑아내시면 되겠죠. 됐나요? 뭐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열리면 별거 없어요. 자, 근데 필수 18번이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셀을 보면 관련된 문제들을 더 할 거니까 여기 선생님이 나온 문제들만 좀 봐볼게. 자, 18번은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얘까지 들어줬잖아. 세균 몇 마리를?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였더니 3시간 후 80마리가 되었다고 한대잖아. 해봐.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X 시간 동안 배양을 하면 A의 X 마리가 된다라는 거야. 한 마리가. 이 문제는 10마리를 3시간 동안 배양을 하게 되면 80. 몇 마리 된대? 80. 80마리가 되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한 마리당 A의 X제곱 되는 거잖아. 그럼 10마리를 하면 10 곱하기 A의 3시간이니까 3만큼 됐겠지. 한 마리가 3시간 후면 A의 세제곱 되는 거잖아. 한 마리가. 근데 그게 10마리가 있으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지. 주연이 됐니? 안 된 거 같은데? 됐어. 그럼 얘가 이렇게 식이 딱 나왔으니까 0 갖다 발라두시고 A 세제곱이 8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2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A는 2구나. 그럼 이제 문제. 10마리가 있는데 얘가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 X시간 후에 배양을 하려면 우리 이제 알죠? 몇 마리 했냐면 10 곱하기 2의 X시간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얘가 몇 마리가 됐냐면 2560마리가 됐대. 2560마리가 됐대. 0을 갖다 쫑쫑 발라버리면 2의 X제곱은 2의 256은 2의 몇 제곱이야? 8제곱 됐니?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8시간 후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콜? 콜? 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 더 해볼게요. 103번도 해볼게. 자,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A 물질 보충용 영양제를 복용하면 복용 후 1시간마다 체내 잔면의 A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반으로. 자, 복용 후 반으로 줄어드는데 T시간 후 체내 잔면의 A 물질 양이 복용한 양의 12.5% 봐봐. 내가 1시간마다 반으로 줄었는데 내가 몇을 복용한지 모르겠어. A량을 복용했다 칩시다. 여기 정확하게 몇을 복용했단 말이 없으니까 복용을 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났어. 1시간. 그럼 반으로 줄은 거니까 어떻게 된 거야? 2분의 1 A만큼 체내에 남아있겠지. 그 다음에 또 1시간이 지났어. 그럼 여기에 또 반으로 준 거잖아. 또 2분의 1 배잖아.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A 이런 말일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쭉쭉쭉 가서 또 1시간이 지났어. 최종 T시간이 지났다 봅시다. 2시간이 지나면 A 2분의 1의 제곱 A잖아. 3시간이 지나면 2분의 1의 세제곱의 A잖아. 그럼 T시간이 지나면 2분의 1의 T제곱의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여기까지 동의해? 네. 근데 그게 T시간 후에 A 물질 양이 복용한 양의 12.5%래. 원래 양의 12.5%다 이런 말인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네. 우리 심심하니까 퍼센트를 지우고 분모에 100을 딱 발라놓으면 그게 바로 퍼센트의 표현인 거죠. 100분의 12.5. 여기가 됐나? 네. 그럼 잘 봐. 이걸 풀어볼게. A 날라가지. 2분의 1의 t제곱은요 100분의 12.5는 1000분의 125고요 1000분의 125는 약분하면 무엇일까? 8후 40, 8이 16, 8이면 8000 딱 되죠? 8배죠. 그래서 8분의 1인 거지. 여기 됐나? 그러면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t라는 거는 3시간 후였구나. 됐어? 응? 근데 왜 1000분의 125야? 아니 12.5%니까 야 1%는 분수로 표현한 뭐야? 네? 1%는 100분의 1이잖아. 네. 10%는 100분의 10이야. 그러니까 퍼센트 없으면서 분모에 100 붙이면 돼. 네. 그럼 12.5%는 100분의 12.5라고. 네.
이게 분모하나 분모하나 분만. 9.4는 공항에 딱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약분시켜서 8분의 1 나와서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이 됩니까? 이해돼요? 네. 자, 5분 쉬었다가 부등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부등식을 나갈 건데 부등식 또한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지수 방정식이랑. 근데 제가 A의 B제곱이 커요. A의 C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부동호 방향을 그대로 B보다 C가 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야. 어떨 때 이게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냐면 그 밑이라는 게 1보다 큰 상황일 때만 이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게 즉 지수함수가 무슨 상황일 때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증가감소? 증가한 상황일 때는 지수도 마찬가지로 얘가 더 커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지수가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의 대소가 반대로 뒤집혀져야 돼요. 이런 걸로.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수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밑을 1보다 크게끔 만들고 푸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야. 무슨 개토 같은 소리냐? 예를 들어서 3분의 1의 a제곱과 3분의 1의 b제곱이 있는데 지금 밑이 0과 1 사이인 거지. 그러니까 지수의 대소가 뒤집혀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지수를 항상 1보다 크게끔 만들자고. 3의 마이너스 a죠. 3의 마이너스 b는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 역시나 마이너스 a보다 마이너스 b가 더 커요. 이런 얘기여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a가 b보다 큽니다.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밑을 뭔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밑을 웬만하면 1보다 크다라고 맞춰놓고 푸는 게 훨씬 더 좋긴 해. 헷갈리지 않고. 근데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꼭 나눠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밑이 항상 증가와 감소 두 가지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이것도 있죠. 확인해 보셔야 돼. A가 1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는 방정식 부등식이니까 함수가 아니니까. 그럼 1이라고 한다면 1의 b제곱은 1이죠. 여기도 1의 c제곱은 1이죠. 1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얘기할 수 없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같거나 크다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성립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밑이 1일 때는 같다라는 게 들어있으면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1일 때까지 너희들이 꼭 고려를 해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항상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만약에 밑의 크기를 우리가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1보다 크게끔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풉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음? 그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그거랑 똑같아요. ax제곱을 t로 바꿔서 단 x의 범위는 t의 범위는 0보다 큽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제한해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럼 또 이렇게 시원하게 되면 그들의 계산 결과가 또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겠죠. 또 2차 부등식 형태가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 됐음? 그래서 여기서 부등식은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문제 풀면서 볼게요. 자, 83쪽을 볼 거예요. 83쪽에 필수 예제 19번을 봅시다. 자, 1번을 보시면 2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1 띠리링 32분의 1에 2x 마이너스 1 이런 거를 부등식을 풀래. 그 역시나 밑이 같게끔 만들면 되는데 얘는 1보다 큰 밑이니까 더 이상 건들 게 없겠지. 그럼 32분의 1이라는 거를 2의 몇 제곱으로? 마이너스 5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이제 밑이 1보다 큰 게 확인됐으므로 지수끼리도 큰 놈이 더 큰 거다. 2x 마이너스 2x 더하기 11 띠링 마이너스 10x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풀어서 x 값의 범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항식도 이항식도 다 하시면 되겠죠. 했어요? 했어? 네. 말 잘 들어. 네. 나 아니었으면 니네 지금 옆에 가서 같이 수업 듣고 있어요. 네. 자, 2번. 얼마나 착해. 소리도 안 지르고 선생님, 그치? 네. 어이, 진짜 착한 것 같아. 말 안 되면 저로 보내버릴 거야. 0.2에 3x 마이너스 5 같거나 커요.
25분의 1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를 또 확인해 보면요. 0.2라는 거는 뭐예요? 10분의 마이너스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지? 네. 그 5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5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여기도 같거나 커요. 얘는요. 5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동의함?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걸로 딱 맞췄으니까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5가 같거나 커요 2x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냥. 됐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밑을 1보다 큰 걸로 맞춰놓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가져오자는 거야. 우리의 생각은. 그러니까 동의함? 네. 그러면 3번도 보시면 3번은 너희들이 하세요. 자, 밑에 필수제 20번 봅니다. 자, 20번은 2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같거나 커요를 풀어보래.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거듭제곱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까지 계속했던 아이디어가 이런 아이디어였다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단 그 t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지. 동의야? 네. 그럼 치환을 하게 되면 2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같거나 커요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하면 1, 2, 2, 1, 4,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얘의 정답은 t 마이너스 2, 2t 마이너스 1이고요. 사이범입니까? 바깥범입니까? 바깥범. 바깥범이죠. 네. 2랑 2분의 1이니까 t는 2분의 1보다는 같거나 작고요. t가 2보다는 같거나 커요. 이번 말인 거지? 네. 그치만 t는 5보다는 커야 돼. 0보다 커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대. 뭐 이걸 가지고 계산할 일은 없다고. 그러면 t라는 건 뭐냐면 2의 x제곱이잖아. 아니? 네. 걔가 2의 마이너스 1승보다 작은 거니까. 그치? x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아요 라고 쓰면 된다고. 얘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써놓기만 하는 거고. 동의합니까? 네. 그 다음 여기서는 2의 x승이 같거나 커요. 2의 1승이니까 x는 1보다 같거나 커요. 이런 얘기나. 동의함? 네.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넘겨갈게요. 필수제 21번 넘어갈게요. 지우고 갑시다. 따라따라. 아, 나는 코로나 언제 끝나는 거야? 내년에는 진짜 것 같아. 내년이면 돼? 내년? 그거 대학생 때도 대학생 다운 대학생을 보내겠구만. 자, 자 봐. 우리는 감히 얘가 얘보다 커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밑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밑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분류를 하자고. 첫 번째, x가 1보다 크면요 그 지수를 그대로 대수관계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동의합니까? 네. 그럼 2x는 4보다 크다니까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네. 2보다 크다랑 1보다 크다랑 비교했을 때 2보다 크다 괜찮죠? 네. 괜찮아. 자,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에 대해서 그러면 부동호 방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바뀌셔야죠. 감소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항시키면 2x고요. 이항시키면 4니까 x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바라보는 동네는 0부터 1 사이의 동네라고. 근데 2보다 작대. 안 돼. 그럼 답을 뭐라 써야 돼? 그냥 저거. 그치, 그냥 요거를 답으로 써야 되지요. 네. 2보다 작으면 다 성립하는 거니까 0부터 1 사이일 때는 전부 다 성립해요. 이런 말인 거겠지. 그럼 세 번째, 밑이 1인 경우도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1이면요 1의 어떤 거듭제곱해도 1이고요 1의 어떤 거듭제곱해도 1이야. 그럼 1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이건 없지?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네. 따라서 답은 x는 0과 1 사이에 있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면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밑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 자, 필수에서 22번을 볼게요.
3의 마이너스 x 띠리링 3 루트 3 띠리링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을 풀래.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연립부등식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연립방정식은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뭔가 가간법 또는 대입법을 통해서 문자를 소거시키잖아. 네. 맞지? 아까 했었지 연립. 네. A하고 B 있었고 A하고 B가 있었지. 근데 연립부등식은 그런 소거 과정이 없다고. 그냥 오로지 이거 두 개 해서 x값 범위 뽑아내고 이거 두 개 비교해서 x값 범위를 뽑아내라. 즉 두 문제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풀라는 얘기야. 연립부등식은. 뭔가 연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보면 3의 마이너스 x승 3 루트 3은 3의 1승 곱하기 3의 2분의 1승이니까 3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지.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동의해? 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x 2분의 3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큽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쪽 동네를 바라보면 3의 2분의 3승 커요 3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우린 밑을 웬만하면 1보다 큰 걸로 맞추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또 비교를 하면요. 2분의 3 띠리링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래서 x는 작아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그 쓸 때는 얘와 얘 교집합법을 써준 끝이죠. 따라서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쓰면 답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은 뭔가 연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문제를 각각 풀고 답을 공통범위를 써줘라.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콜? 네. 콜. 자, 몇 번 해볼 거냐면 오른쪽에 필수제 24번 해볼 거야. 23번 잠깐 건너갈게요. 자, 봅시다.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하는 것을 나타냈다. 어떤 전자가 특수 필름 한 장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 75%가 감소를 한대. 자, 너네들 잘 봐. 이 문제가 몇 %씩 감소한다고 했으면 너네들이 관찰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갈래길이 생겨. 첫 번째가 뭘 관찰해야 되냐면 감소한 놈들을 관찰하는 건지 또는 감소하고 나서 남은 놈들을 관찰하는지의 관점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야. 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75%가 감소한대. 그리고 나서 문제를 또 읽어보면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로 이하로 줄이기 위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전자파를 통과하고 나서 남은 전자파를 관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75%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세기가 A였다면 그 다음 세기는 어떻게 되겠어? A에다가 몇 %만큼 남아있겠어? 100분의 20. 25%. 그렇지. 25%만큼 남아있겠지. 네. 75%가 감소해 날아가 버린 거잖아. 줄여준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남은 거는 처음에 100분의 25만큼 남아있어요. 이런 말인 거라고. 그러니까 즉 100분의 25는 뭐야? 4분의 1인 거지. 남아있는 거. 그럼 여기서 한 장을 조금 더 통과를 시켜버리면 A의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여기가 동의야? 네. 그럼 얘가 한 장 통과할 때마다 4분의 1이 추가된 거네? 네. 얘가 여러 장 통과할 거야. 몇 장 통과해? 최종 N장을 통과했다 봅시다. 그럼 통과하고 나서 빛의 세기는 A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만큼 남아있겠지. 이제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처음 세기의 1024분의 1 1024분의 1 이하로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기 위한 n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 거야. 몇 장 통과해야 되냐. A가 날라가시겠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2n승이고요 1024는 2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n을 갖거나 잡아야 마이너스 10이 돼서 n을 갖거나 커요 5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1024분의 1배 이하로 줄이려면 최소 5장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만큼 낮아지겠죠. 아. 무슨 느낌 됐어? 네. 여기까지가 비슷한 느낌의 활용 문제고, 선생님 지금 23번을 건너뛰었잖아. 네. 23번 할 얘기가 좀 길어져요. 잘 봐. 이거 다음에 수업 있니?
네. 무슨 서? 국어요. 지랄. 옷에 누구야? 위스. 글쎄. 몇 강의 수업이야? 별관. 아, 별관이야? 네. 지랄. 자, 필수 입사 한번 잘 봐. 자, 밑줄 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말에 밑줄 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의 2x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2k가 0보다 큰을 성립하도록 하는 문제야. 너희 이 문제가 딱 나왔지? 그럼 이 문제를 보자마자 니네 본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치환이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치환에 너네들이 그대로 학생들이 푸는 풀이를 보여줄 거야.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아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구나. 그럼 그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제곱 마이너스 3이 아니라 4가 붙으니까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겠지. 알겠잖아? 4, 30이니까 그치? 이제 아, 네. 여기서 이해 잘 안 된다면 최초로 잘안 풀었다는 얘기. 아니 맞아요. 얘가 이제 성립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항상 모든 실수에 성립하려면 아래로 볼록이고 선생님이 0이라는 건 뭐라 해석하라고 했어? 이제 우리 알아야 되지 않을까? x축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려네.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려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t에 관한 시간 t축이겠지. 네. 얘보다 위에 있으면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엄마는. 안 만나야 돼. 실근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2차원수의 판별식 연구도 어때야 돼? 커요. 작아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겠죠. 허분 갖는 거겠죠. 안 만나겠죠. 됐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면 144 마이너스 4ac 8k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커요. 8분의 144보다 이렇게 답을 찾는다고. 지금 선생님 풀이가 어디가 틀렸냐고. 100명 중에 90명은 이렇게 푼다고 모든 문제를. K의 범위? 죄송해요. 음. 왜요? 계산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계산 자체는. 근데 여기서 봐봐. 항상 강조하는 거. 여기에 치환했지. 얘 왜? 뭐 안 썼어? 범위 안. 그것 때문에 틀린다고 다. 내가 그래서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치환했을 땐 반드시 뭘 써라. 범위? 범위를 무조건 써줘라. 잘 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는 뭐보다 커야 돼? 그 영보다 커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t는 양수만 올 수 있는 거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 값은 양수만 올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모든 실수 x라는 문제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랬을 때 치환한 식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양의 실수에서만 성립하면 된다고. 양의 실수에서만 x축보다, 즉 여기는 t축이겠죠. t축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고. 무슨 말 돼? 네. 그러면 그 문제가 아래로 볼록이고 가운데 t를 봤을 때 t가 뭐야 현재? 6인 거지 꼭지점의 x좌표는. 네. 근데 t는 뭐보다 커야 돼? 0.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0은 여기 딱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여기 포함하지 않는 거지. 여기만 관찰해라 이런 문제가 바뀌는 거라고. 다 관찰하는 게 아니라고. 아. 근데 어쨌든 t축이라는 거는 t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꼭지점 대 최소값이지. 네. 그래서 여기 t축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돼? 아 네. 따라서 6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네. 6을 집어넣으면 36 마이너스 72 더하기 2k라는 게 0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됐나? 네. 그래서 2k는 커야 돼요.
36보다 따라서 K는 커야 돼요. 18보다 이렇게 답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정리를 할 거야. 잘 들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말이 나왔어. 띠리딩 이퀄 방정식에 대한 형태를 볼 거야. 일단은 부등식을 정리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너희들이 어떤 거에 x제곱을 t로 바꾸는 일이 생긴다면 얘는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뭘로 바뀌는 거야?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t에 관한 2차식이 튀어나올 거라고. 됐니? 그 얘네들은 나오는 근이 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서 A의 알파승과 A의 베타승이 나올 거 아니야. T1과 T2가. 그래서 그 T1과 T2가 됐을 때 T1하고 T2는 반드시 양의 실근이 된다 이런 거지. 그럼 두 실근이 양수여야 한다고. 내가 지금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야. 방정식에서 문제 형태는 그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인트 잡아가는 게 모든 실수가 나왔는데 치환하게 되면 양의 실수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럼 그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너희들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두 근의 부호가 양수구나. 근의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지. 근데 그걸 못하지 또 우리는. 그거는 한번 정리해줄게. 근의 얘기하면 근의 종류를 따지는 게 있고 근의 종류는 세 가지였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중근이 있고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판별식 D는 0이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따졌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근의 종류가 아니라 근의 부호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것처럼 두 근이 모두 플러스여야 돼.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다고. 그럼 두 근의 부호를 물어본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실근의 부호를 물어보게 돼요. 허근에서 부호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두 근의 부호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서로 다시 두 근이 모두 양근인 경우가 있고 두 근이 모두 음근인 경우가 있고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도 있어. 그럼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근이라는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 같거나 커야 돼. 내가 이 같거나 크다는 거는 양근 때문에 크다는 게 아니라 근의 종류를 봤을 때 무조건 실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따진 거야. 아직 부호는 따지지도 않았어. 근데 왜 같다가 들어갈 수 있냐면 같은 양근이 나올 수 있잖아. 3,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중근이 나올 수 있으니까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둔 거고 이제 부호를 따질 거야. 부호를. 야 모두 다 양근이야. 두 분의 합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겠지. 네. 두 분의 곱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이거 가지고 풀 거야.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가지려면 양의 근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 두껍기 때문에 갖다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이 경우 같은 경우. 이거 너네 문제 풀 때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분이 모두 음근 나오고 그런 경우는 없을 거야. 아마 지수에서는 치환하면 다 양수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얘 역시나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겠지. 양수 음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근을 따지는 거니까. 그치만 같은 음근이 나올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나올 수도 있잖아. 같거나 큰 거. 두 분의 합은 0보다 작고요. 두 분의 곱은 맞죠? 그럼 두 분의 곱은 0보다 커야 되겠지. 네. 만약에 부호가 다르고 싶어. 판별식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실근이니까 어쨌든. 그리고 나서 합은 못 따지고요. 곱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판별식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그냥 외우세요. 네. 시간 관계상 곱만 따져도 됩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선생님 설명을 한 거야.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건 좀 어려운 문제야. 그것에 문제 풀 때마다 또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둡시다. 이것이 엄청 중요해요. 모든 실수가 양의 실수로 바뀌는 거. 로그로 넘어가시면 거기서 좀 더 시간이 되면 양의 실수 x로 바뀌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도 좀 해볼 거야.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